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주의 방구석 강의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메타버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메타버스와 그리고 메타버스의 기본 이론 그리고 클라우드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실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2부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타버스, 버스는 아니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 맥주가 아니죠. 그리고 공유 시대. 이거는 제가 정의한 단어인데, 배우 공유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네이버, 미네르바 스쿨, 인스타그램, 구글, 줌, 제페토, 로블록스, 배달의 민족.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몇 개를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몇 개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셨나요? 메타버스, 그리고 클라우드 행정 시스템, 그리고 공유 시대. 김상균 씨의 메타버스라는 책, 사실 이제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메타버스 관련 책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고, 김상균 씨가 지금 메타버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뭐랄까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과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 경험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뭐 제 개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이니까 아마 들으셨을 때 도움은 될 거예요. 우선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옆에 바로 근접해 있는 메타버스를 저희가 꺼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뭘까요? 이게 메타버스인지를 모르셨더라도 아마 친숙한 것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 구글, 네이버. 세 개 중에 어떤 걸 제일 많이 쓰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카카오톡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 또 네이버일 수도 있겠죠. 또 네이버에서는 또 자체적인 채팅 플랫폼 또 라인이라는 걸 또 이제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또 많이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음. 조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뭐 제 지인들만 이제 보는 채널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그리고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그리고 세계,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간혹 메타를 뭔가를 탄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음을 메타버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많죠, 인터뷰하다 보면. 근데 그건 정확한 단어는 아닌 것이죠. 즉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잘 활용하고 계시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당근에서 물건을 사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미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고 계신 거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미 적응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신 거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술 연구 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증강현실의 세계, 그 라이프 로깅의 세계, 제가 좀 그 볼드 처리를 했어요. 증강현실하고 라이프 로깅을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제일 활용하기가 좋아서 그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ASF의 분류가 가장 깔끔합니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일어나는 오프라인, 즉 현실 세계의 사람들의 변화를 이제 저는 공유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 시대에는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어 이제 그런 현상들이나 이제 반응들이 오프라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어떤 특정한 현상을 제가 정의해 본 건데 산업화 시대 때 이제 사실 90년대, 2000년대에도 이미 개인화는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핵가족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에는 교육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더 파편화되면서 1인 가구까지 흩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게 굉장히 가속화됐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군다나 요즘에는 특히나 아까 제가 언급했던 1인 가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속마음을 점점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거나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끼리 교류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 시대라는 단어는 전문가들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저는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해 봤죠. 음. 지금 좀 전체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그냥 뭐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크게 4 가지로 나누거든요. 증강현실, 제가 현실 판타지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리고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이걸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거울 세계, 디지털 이제 디지털 세상 속에 있는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 세계, 새로운 세상. 근데 요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좀 직관성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게 각각의 어떤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는지를 좀 해 봤어요. 일반적으로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4 번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메타버스를 나는 잘 활용하고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메타버스의 세계는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조금 더가 아니죠. 훨씬 광범위해요. 이미 90 년대 80 년대부터 사실 내비게이션이 있었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울 세계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90 년대부터 사실은 우리는 메타버스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 현실 판타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는 뭐 BMW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패드를 자동차에다가 비춰 보면은 이제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고장 난 부분을 이렇게 스마트 패드로 BMW 자동화 공장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숙련자들이 메모해 놓거나 숙련자들이 매뉴얼해 놓은 설명서가 떠요. 그럼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경력이 좀 얼마 안 되는 그 AS 센터의 직원들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스마트 패드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면서 현실 속에서 바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고치는 그런 팩토리도 있고요. 그 스노우 카메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블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 내 자신이 비춰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브이로깅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내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재편집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실의 확장, 현실의 복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르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가꿔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저장소로서 클라우드 행정 시스템을 표현할 때는 이 라이프 로깅이 주로 활용이 되고요. 거울 세계. 구글 맵,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 묘한 거예요.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실제로 숙박업소를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직접 가 가지고 체험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속에 숙박업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보고 예약을 하는 거죠. 이 디지털 세상 속에 이미 숙박업소가 있고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예약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사실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그것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 디지털 공간을 활용을 했지만 여기 제공되고 있는 건 또 줌 속에 이동주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는 이제 새로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거울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가상 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작하기는 가장 어려워요. 전문가들이 제작을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의 새로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개관 강의를 듣고 나면 '뭐야 별거 아니네?' 그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뭐 구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거나 뭐 메타버스를 우리가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뭐 그냥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정도만 뭐 '이메일 주고받는 정도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 대표적인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죠. 사실 제조업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수익을 대부분 애플 마켓 안에서 앱 스토어 안에서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 구독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 2위 기업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냐 아니면은 이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냐, 이건 뭐 그때그때마다 좀 바뀌긴 하는데, 사실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은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유료화되는 것들을 체험을 했죠. 그것도 사실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구독의 경제를 창출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핫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스템을 극도로 활용해서 이제 지도를 만들고 거기서 오토 파일럿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자동 운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죠. 이렇듯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 1, 2, 3위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를 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각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야.'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라이프 로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라이프 로깅을 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 보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별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세대 간의 소통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유 시대, 메타버스 안에서는 자기 속마음을 다 터놓고 메타버스 안에서 속마음을 터놓는 관계들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돼서 메타버스 안에서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오프라인에서도 정말 적극적이고, 그리고 서로 쉐어링, 그러니까 서로 속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제 온오프가 이렇게 통합해서 연결돼 있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좀 관리자나 이제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팀 리더들이 좀 더 선별적으로, 좀 더 객관화하고, 좀 더 이제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이제 좀 뭐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광범위하게 네트워킹을 형성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프라인 세상에서 만났을 때도 현실에서까지 이제 굉장히 그 관계성을 확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렸던, 이 강의를 했었던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를 정확하게 알고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기도 하지만 우리는 관리자기도 한 입장이잖아요. 뭐 교사로서, 뭐 강사로서, 아니면 팀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우리는 이제 사용자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잘 알고 활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그 대상들, 학생 혹은 뭐 팀 구성원들은 굉장히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봤어요. "내가 주로 쓰는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와, 그리고 나의 고객, 아니면 나의 학생, 아니면은 뭐 종교 단체가 되면은 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종교 단체 학생들,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고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또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건 어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던졌지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사실 70 대들도 잘 쓰고 있고 70대 노인분들도 잘 쓰고 있고, 또 이제 세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완고하다라고 이제 지칭되어지는 연령대도 카카오톡은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메타버스고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보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성,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하고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운명이고 숙명이니까 이걸 잘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네트워킹, 사람 관계를 만드는 데 훨씬 더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메타버스의 기본, 아주 좀 기본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제 지인들한테 이제 공개되는 채널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한 강의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진행했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뭐 되게 프로페셔널하면은 사실 거부감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이게 되게 스 좀 뭐랄까요? 그냥 되게 필요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지인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부담 없이 준비한 거여서요.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건 명확합니다. 첫 번째, '어?
우리는 메타버스를 지금 잘 사용하고 있었네? 두 번째, 사용은 하고 있대. 이걸 되게 선명하고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서 선택적으로 이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확실히 구성원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에도 연결이 돼서 우리 그룹의 멤버십을 훨씬 더 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잘 전달이 됐길 바래요. 자, 1부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